당신이 지금 두꺼운 계획서를 붙잡고 안심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함정입니다. 화려한 전략, 정교한 분석, 길고 복잡한 로드맵 뒤에 숨어서 오늘 단 한 발짝도 전진하지 못한 사람이 세상에 넘쳐나거든요. 세상은 당신이 뭘 구상했는지 단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세상이 묻는 건 딱 하나인데 오늘 뭘 해냈느냐 이것뿐이죠. 복잡함을 신뢰할수록 행동은 멀어지고 행동이 멀어질수록 결과는 사라지는데 이 구조를 깨부순 사람이 있었습니다. 평생을 현장에서 삽을 들고 살았고 배움은 짧았지만 그 누구보다 단순하게 밀어붙여서 불가능이라는 단어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린 사람의 원칙을 지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특별한 재능이 없었습니다. 학교를 오래 다니지 못했기 때문에 복잡한 이론으로 상대를 압도할 능력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고 회의실에서 화려한 수사로 사람을 설득하는 기술도 갖추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에게는 모든 변명을 단번에 무너뜨리는 무기가 하나 있었는데 해봤어 라는 세 글자짜리 질문이었습니다. 이 말 앞에 서면 사람들의 반응은 정확히 둘로 갈렸는데 입을 다물거나 즉시 몸을 움직이거나였고 그 사이에 변명이 끼어들 공간은 단 한 뼘도 없었습니다. 행동이 시작되면 길이 보였고 길이 보이면 믿음이 자랐으며 믿음이 자라면 더 큰 도전이 가능해졌는데 이 공식은 평생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어떻게 불가능한 일을 해냈느냐고 물었지만 그는 늘 고개를 저었거든요. 불가능을 이긴 게 아니라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시간 자체가 없었을 뿐이라고 했는데 머뭇거리는 대신 그냥 첫 삽을 들었고 조건이 부족해도 계산이 안 맞아도 일단 시작부터 했습니다. 남들은 안 되는 이유를 정리하느라 시간을 썼고 그는 되는 방법을 찾느라 시간을 썼는데 남들이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는 동안 그는 이미 작은 결과 하나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남들이 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을 때 그는 벌써 다음 단계를 밟고 있었거든요. 그 차이가 결국 인생 전체를 갈라놓았는데 출발점에서의 아주 작은 선택이 도착점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격차로 벌어진 겁니다. 서울에서 작은 쌀가게를 운영할 때 이 원칙이 처음 빛을 발했는데 경영학 교과서가 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들어온 쌀은 오늘 안에 전부 팔아야 했고 들어온 현금은 손가락 사이로 한 푼도 새어나가게 두면 안 됐으며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반드시 남겨서 내일에 대비해야 했거든요. 단순했습니다. 하루하루 장부를 맞추고 고객 한 명 한 명을 붙잡고 신용을 한 겹씩 쌓는 것 외에 다른 비법 같은 건 존재하지 않았는데 바로 그 단순함이 작은 가게를 지켜냈습니다. 장부라는 건 냉정한 거울과 같았는데 남았냐 모자랐냐, 현금이 순환하고 있냐, 어딘가에서 막혔냐 이 두 가지 질문만 매일 반복하면 회사의 건강 상태가 그대로 드러났거든요. 복잡한 경영 이론 10페이지보다 장부 한 줄이 훨씬 더 정직하고 강력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체면과 자존심을 세우느라 바빴을 때 이 사람은 오직 장부를 세웠는데 자존심은 허세로 가득 차 있었지만 장부는 실제로 사람을 먹여 살렸거든요. 돈이 남아야 사람을 지킬 수 있고 사람을 지켜야 회사가 생존하는데 이게 그가 가장 먼저 배운 진리였습니다. 건설업에 뛰어들었을 때 상황은 더 극단적이었는데 경험도 부족하고 장비도 모자라고 자본은 바닥에 가까웠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조건이 갖춰질 때까지 기다렸겠지만 그는 계산 대신 질문부터 던졌거든요. 땅은 제대로 다졌는가? 곡괭이는 충분한가? 오늘치 인건비는 확보됐는가? 내일 비 예보가 있는데 배수 대비는 끝났는가? 이렇게 지금 이 순간에 필요한 것만 물었고 답이 나오면 즉시 손을 댔습니다. 거창한 비전이나 원대한 이론보다 오늘의 한 걸음을 선명하게 만드는 일이 언제나 우선이었고 그 단순한 질문과
즉각적인 행동의 반복이 결국 건설 회사를 세워 올렸습니다. 바다 위에 방파제를 세워야 하는 상황이 닥쳤을 때 전문가 집단 전체가 불가능하다고 선언했는데 물리적으로 바다는 멈추지 않고 파도와 조류는 콘크리트가 굳는 시간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사람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바다를 멈출 수 없다면 우리 쪽이 바뀌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교대 시간을 겹쳐서 공백을 없애고 콘크리트 양생 시간을 분 단위로 잘게 쪼개고 거푸집을 과하다 싶을 만큼 견고하게 설치한 뒤 작은 구간부터 시범으로 밀어붙였습니다. 핵심 원칙은 조건이 맞을 때 시작하자가 아니라 지금 이 조건에서 가능하게 만들자였는데 이 단순한 방향 전환 하나가 모든 걸 바꿔놨습니다. 기한을 살렸고 기한을 지키니 발주처의 신뢰를 얻었으며 신뢰가 쌓이니 다음 프로젝트가 자연스럽게 따라왔거든요. 사업에서 신뢰라는 건 곧 생존 그 자체인데 신뢰는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세 가지 단순한 결과에서 나옵니다. 약속한 날짜에 끝냈느냐, 약속한 수준의 품질을 지켰느냐, 약속한 대가를 빠짐없이 지불했느냐, 이게 전부였습니다. 이 세 가지만 지키면 다음 계약은 알아서 찾아왔고 하나라도 어기면 모든 관계가 끊어졌는데 사업이란 게 사실 이 정도로 단순한 구조입니다. 다만 사람의 욕심이 그 단순함을 끊임없이 어지럽히는 것뿐이죠. 숫자를 가까이 한 이유도 여기에 있었는데 숫자는 절대 변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장부에 적힌 숫자 앞에서는 어떤 논리도 어떤 핑계도 통하지 않았고 들어온 것보다 나간 것이 적어야 한다는 원칙, 약속한 날보다 하루라도 빨리 끝내야 한다는 원칙, 고객이 기대하는 것보다 한 발짝 더 내줘야 한다는 원칙, 이 세 줄짜리 계산법이 회사를 성장시킨 전부였습니다. 울산의 텅 빈 벌판에 세계적인 조선소를 짓겠다고 선언했을 때 주변의 반응은 냉소와 비웃음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서 거대한 배를 만들겠다는 건 당시 기준으로는 말이 안 되는 계획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의 눈에는 이미 완성된 선박이 떠 있었고 그 배를 현실로 끌어내리기 위해 해야 할 일 자체는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땅을 다지고 철근을 올리고 설비를 반입하고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었는데 불가능해 보이는 거대한 목표도 작은 조각으로 나누면 각각은 오늘 당장 실행할 수 있는 크기가 됐거든요. 나누고 맡기고 확인하고 다시 나누는 이 반복 작업이 불가능을 현실로 전환시켰는데 사람들은 완성된 배를 보면서 기적이라고 불렀지만 과정은 단 한 번도 기적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매일 작은 손들이 철판을 붙이고 용접봉을 이어대고 나사를 조이는 그 단순한 행위의 누적이 거대한 결과물로 쌓인 것뿐이거든요. 거대한 것은 언제나 작은 것의 반복적인 축적이었고 그 축적의 원리를 이해하면 어떤 규모의 목표든 접근 방법이 선명해집니다. 돈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원칙은 동일했는데 이 사람은 돈을 사랑했지만 탐하지는 않았습니다. 돈은 회사와 사람을 지키는 방패였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도 허투루 쓰는 법이 없었거든요. 주변에서는 인색하다고 비난했지만 그 푼돈이 차곡차곡 쌓여서 안전장비를 구입하는 데 쓰였고 그 장비가 현장 사고를 줄였으며 사고가 줄어드니 사람이 다치지 않았고 사람이 건강해야 공사가 계속됐습니다. 인색하다는 비난은 감수했지만 그 결과로 얻은 신뢰는 어떤 자본보다 강력했죠.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도 극도로 단순했는데 그 사람이 말을 많이 하는 유형인지 행동을 많이 하는 유형인지 변명을 자주 늘어놓는 사람인지 질문을 잘 던지는 사람인지만 봤습니다. 질문이 많은 사람은 예외 없이 성장했고 변명이 많은 사람은 예외 없이 제자리에 머물렀거든요.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에게 신뢰를 주었고 그 신뢰를 기반으로 더 큰 책임을 맡겼는데 책임이 선명하게 주어지면 사람은 결국 해내게 됩니다. 도망갈 곳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 이름이 걸린 결과물 앞에서 사람은 최선을 다하게 되는 구조였거든요.
세상이 복잡한 방법론을 선호하는 이유는 간단한데 복잡해 보일수록 전문적으로 느껴지고 전문적으로 느껴질수록 신뢰가 생기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장의 규칙은 완전히 달랐거든요. 현장은 해가 지기 전에 결과를 요구하는 공간이고 그 앞에서는 아무리 세련된 표현도 힘을 잃었습니다. 회의가 길어지면 시계를 봤는데 회의실에서 2시간 동안 토론하는 것보다 현장에서 10분 동안 직접 시도하는 게 10배는 더 많은 답을 줬기 때문이죠. 현장의 언어는 극도로 압축돼 있었는데 됐습니까? 아직입니다. 이 2마디면 상황 파악은 끝이었고 그 2마디가 실제로 회사 전체를 움직이는 신호였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방식을 무모하다고 평가했지만 무모함과 단순함은 근본적으로 다른 개념인데 무모함은 생각이 결여된 상태이고 단순함은 수많은 생각 중에서 핵심만 추출해낸 상태이기 때문이거든요. 불필요한 것을 전부 걷어내고 고객이 원하는 것,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것, 오늘 당장 가능한 것, 이 3가지가 교차하는 지점을 찾으면 답은 언제나 명확해졌습니다. 회사가 무너지기 직전까지 몰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계약금이 들어오지 않고 현장이 멈추고 핵심 인력이 이탈할 때마다 모든 사람이 포기를 권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내린 결정은 매번 동일했는데 다시 시작하자는 단 한마디였거든요. 도랑의 흙을 치우듯 무너진 벽을 메우듯 오늘 손댈 수 있는 일부터 다시 건드리면 됐고 멈춰서서 상황을 관망하면 위기는 더 커졌지만 아무리 작은 행동이라도 시작하면 벽에 균열이 생겼으며 그 균열이 곧 탈출구로 변했습니다. 실패를 대단한 경험담으로 포장하는 법도 없었는데 실패는 그저 멈춘 상태일 뿐이었고 멈췄다면 다시 걸으면 되는 거였습니다. 실패할 때마다 던진 질문은 똑같았는데 다시 할 수 있느냐였고 답도 항상 같았거든요.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아직 살아있으니까. 살아있으면 무엇이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이 단순한 논리 하나가 수없이 많은 위기에서 그를 건져냈습니다. 위기 앞에서 사람들은 평판과 손실과 타인의 시선을 동시에 걱정하느라 움직이지 못하는데 정작 중요한 건 딱 하나입니다. 오늘 하루를 버틸 수 있느냐? 이것만 해결하면 내일은 반드시 옵니다. 하루를 버티면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을 버티면 한 달이 쌓이는데 한 달을 버티면 상황은 반드시 달라집니다. 세상은 제자리에 멈춰 있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 흐름 속에서 새로운 기회는 결국 다시 나타나거든요. 문제는 그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는 상태로 서 있느냐인데 버틴 사람만이 그 자격을 갖게 됩니다. 화려한 계획서로 자신을 치장한 사람일수록 위기가 닥치면 빠르게 무너졌고 반대로 단순한 몇 가지를 끝까지 지킨 사람은 어떤 폭풍 속에서도 서 있었습니다. 그 원칙이라는 것도 거창한 게 아니었는데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돈은 절대 흘려보내지 않는다. 모르면 즉시 묻는다. 알면 바로 나눈다. 이 4줄이 전부였습니다. 이것만 지켜도 사람은 흔들리지 않았고 흔들리지 않으면 결국 생존했으며 생존한 사람이 최종적으로 이기는 구조였거든요. 겸손이라는 단어를 낭만적인 덕목으로 이해하면 안 되는데 겸손은 현장에서 배운 생존 기술이었습니다. 판단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고 즉시 수정하고 수정된 방향으로 다시 밀어붙이는 이 3단계가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킨 핵심 루틴이었거든요. 집요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지만 집요함이란 특별한 천재성이 아니라 단순함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반복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100가지 안 되는 이유를 늘어놓는 동안 단 한 가지 되는 방법만 붙잡았고 그 방법이 틀렸으면 즉시 교체해서 다시 붙잡았는데 실패는 항상 있었지만 완전한 멈춤은 평생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멈추지 않는 단순함이 가장 무서운 전략이라는 걸 세월이 증명해줬거든요. 감사라는 말을 입 밖으로 자주 꺼내는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마음속에는 항상 있었는데 배가 바다 위에 뜬 것도 방파제가 파도를 막아선 것도 결국
현장에서 비바람 속에 서서 용접봉을 잡은 이름 없는 수천 명의 손 덕분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말로 하는 감사는 시간이 지나면 잊히지만 행동으로 보여주는 감사는 사람의 마음을 진짜로 잡아두거든요. 월급을 정확한 날짜에 지급하고 현장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조직이 나아갈 방향을 흔들림 없이 제시하면 사람은 따릅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빠지면 아무리 감동적인 연설을 해도 조직은 내부부터 흔들렸거든요. 데이터와 알고리즘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라고들 하는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본질이 변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정보가 폭발적으로 늘어날수록 단순함의 가치는 더 올라가는데 수백 개의 지표와 수천 개의 데이터 포인트가 결국 한 문장으로 요약되지 못하면 실무에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오늘의 핵심 과제가 뭔지, 고객이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결정적인 한 가지가 뭔지, 이렇게 단순하게 질문을 던질수록 정답은 놀라울 정도로 빨리 모습을 드러냅니다. 성공의 비밀이 특정 책에 적혀 있다거나 어떤 유명한 강연에 숨겨져 있다고 세상은 끊임없이 유혹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성공은 언제나 단순한 행동 속에 있었거든요. 내 손에 쥔 도구, 내 발이 딛고 선 땅, 내 눈앞에 서 있는 사람. 이 현실을 어떻게 한 뼘이라도 바꿨느냐가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유일한 기준이었습니다. 이유를 줄이고 핑계를 잘라내고 본질만 남기면 놀라울 만큼 짧아지는데 지금 당장 시작하자라는 이 한 문장 앞에서 사람은 움직였고 움직임은 결과를 낳았으며 결과가 다시 주변 사람을 설득하는 선순환이 만들어졌습니다. 멈추면 가난해졌고 움직이면 길이 열렸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는데 길이 보이지 않을 때는 스스로 길을 냈고 길을 낼 체력이 없을 때는 발 앞에 작은 돌부터 하나씩 치웠습니다. 돌을 치우다 보면 흙이 드러나고 흙을 고르다 보면 방향이 잡히며 방향이 잡히면 속도가 붙는데 속도가 붙으면 세상은 그제야 놀라기 시작하거든요. 하지만 놀라움의 이면에 있는 원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단순합니다. 젊은 세대에게 전할 수 있는 말도 결국 같은 맥락인데 성공은 특별한 기술이나 타고난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라 단순함에서 옵니다. 하고자 하는 일을 하나 정하고 매일 같은 세 가지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면 되거든요. 오늘 무엇을 실행했는가? 어디까지 전진했는가? 무엇을 축적했는가? 이 세 질문에 정직하게 답할 수 있다면 이미 그 길 위에 서 있는 겁니다. 길 위에 올라선 사람은 속도의 차이만 있을 뿐 결국 목적지에 도달하게 돼 있거든요. 세상은 결국 화려한 말에 속지 않고 결과로만 판정을 내리는데 결과라는 것 자체가 극도로 단순한 구조입니다. 해냈느냐 못 해냈느냐 이 이분법 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거든요. 이 사실을 일찍 깨달은 사람은 삶이 복잡해질 이유가 없었는데 수많은 풍파를 겪으면서도 매번 동일한 결론에 도착했습니다. 위대한 것은 단순하고 단순한 것은 강하며 강한 것은 오래가고 오래가는 것이 최종적으로 이긴다는 거였죠. 복잡한 계획서는 서랍 안에 넣어두고 오늘 이 자리에서 실행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행동 하나를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그 한 걸음이 산을 옮기고 바다를 가르며 당신만의 길을 만들어낼 겁니다.